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딴지 총수 김어준. 기술과 정보의 산물인 인터넷에 풍자와 해악의 토대를 깔아놓은 프론티어. 그의 46년 일생을 돌아본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김어준 평전. 극본,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에 보이스비 그네셔스. 제19회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 김어준의 예측 중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가 있다. 고강도 도청 의혹. 2012년의 여름, 여기는 방송통신대학교 운동장. 아이 더운 날에 땡볕에 나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디 저기 그늘로 좀 가시죠. 야, 안 돼. 그 나무에 도청 장치가 달렸을 게 분명해. 좀 작작해요. 누가 도청을 한다고. 야, 니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도청은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방에도 이미 도청 장치가 달려있다고 난 봐. 소아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 야, 장소를 옮기자. 벌써 여기 도청 레이더 가동될 거니까. 옮겨요? 아, 나 참. 총수, 우리나라 정보기관 실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내 말 믿어 임마. 정확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혹여나 딸딸을 치려고 그런다면은 인터넷 선 빼고 해. 니들 컴퓨터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본다. 진우야, 알았냐? 아니 무슨 딸딸. 조용히 좀 하세요. 첨단의 총알이라고 하던가. IT를 말이다. 정보과학기술로 상징되는 IT. 그러나 김어준에게는 육감으로도 해석이 된다. 김어준식 통찰력, 어떤 것일까? 김어준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좌뇌는 이성, 우뇌는 감성이 발달돼 있다고 하죠. 김어준의 좌뇌와 우뇌는 두 개 모두 탁월해요. 좌뇌는 공학적 사고, 우뇌는 상상력, 창의성이죠. 어떤 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관한 입체적인 통찰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파편들을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 즉 공학적 방법으로 엮어내요. 그리고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내죠. 이 가설은 거의 정설로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대선 국면, 정권의 압박은 전방위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벙커원입니다. 네,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위생검사 나왔습니다. 또요? 얼마 전에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저 딴지 편집장입니다. 어디서 나오셨죠? 위생검사처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인사 나누셨죠? 이거 단골 되시겠나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양말, 티셔츠 만드는 업체까지 탈탈 털더만 아주 그냥 호구가 됐네 이거. 여기는 김용민의 책을 낸 출판사. 네, 출판사입니다. 네? 세무조사 하겠다고요? 저희같이 작은 출판사를 왜... 네? 김용민 책으로 대박나지 않았냐고요? 총선이 끝나고 고소고발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언론인인 김어준, 주진우가 공직선거 후보자 정동영 또 김용민 선거운동을 했다. 나 참. 야, 우리가 언론인이란다, 진우야. 나는 언론인 맞아요. 총수가 야매지. 이 새끼. 그래, 잘났어 임마. 그나저나 우리 둘을 검찰이 즉각 수사하시겠단다. 또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이요. 어버이연합이 왜? 왜 총선 직전에 낙검소에서 어버이연합도 고생하고 있다. 그거 일당받고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버이들께서 총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고생한다라고 하지 말고 어버이연합 고생 안 한다라고 했어야 했나? 하하이 씨발. 야 진호야, 너 총 몇 건이냐? 몰라요. 연락 오면 그때그때 나가고 그래요. 정권의 압박은 일종의 수비였다. 낙곰수가 되살아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했다. 낙곰수는 굴할 수 없었다. 굴하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했다. 2012년 그들의 운명이 그러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던 1심에서 그들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중동에 잇단 문매가 가해졌다. 도임 6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낙곰수 재판을 비롯해 안도현 재판 등 일부 정치적 사안을 놓고 감성 재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심원 판결이 통상의 법 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편파적이거나 감성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거의 논조는 중요하지 않다. 눈앞의 주적,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판결은 용납할 수 없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 이른바 박지만 오촌 피살 사건이다. 사건의 맥락이다. 드라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음을 밝힌다. 박지만. 1990년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큰누나 박근혜와 사이가 안 좋았다. 유경재단 소유권이 단초였다. 박지만의 작은 누나이며 박근혜의 동생인 박근령이 박지만과 함께 청와대에 서신을 보낸다. 노태우 대통령 각하, 진정코 우리 언니 박근혜는 최태민 목사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노태우 대통령 각하 내외분 뿐입니다. 최태민 목사는 아버님 재직 시에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언니의 비호 아래 치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축제 행위가 폭로될까봐 계속해 언니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우리 가족이 핵심이 된 각종 유경사업, 장학재단, 문화재단 같은 추모 사업체에 깊숙이 관여해 회계 장부를 교묘한 수단으로 조작하여 많은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경비원을 언니에게 붙여 우리 형제들과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최태민은 1994년 세상을 떠난다. 유경재단 경영권을 놓고 최태민 대 박근령의 대결 구도는 박근혜 대 박근령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듯 보였다. 때는 2007년, 박지만은 작은 누나 박근령이 아닌 큰 누나 박근혜 편에 섰다. 그러나 갈등상은 더욱 깊어졌다. 조직폭력배와 불법 용역 요원들까지 동원된 폭력 사태마저 벌어졌다. 그 박지만의 최측근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입니다.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둘째 형인 박무희님의 손자입니다. 박지만 형과 매우 가깝습니다. 오촌 사이죠. 박용철이 2007년 중국 칭다오를 간다. 때마침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 씨가 가는 곳이었다.
훗날 신동욱 씨의 증언. 지금은 큰누나 박근혜와 붙어있는 박지만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박용철을 시켜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유경재단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동욱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다. 이리 모아 어서. 오지 말라니까. 안 되겠다.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뛰어내려? 신동욱 씨는 둘째인 박근영 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공안한테 신고를 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했다고 하고 신 씨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박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유경재단을 강탈하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동욱 씨의 얘기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박지만 두 사람은 신동욱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재판 결과는 이랬다. 신동욱이 주장한 청부살인 시도 이 건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살해하려 했던 사람이 박지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지만 편 박용철은 재판 내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9월 1일에 유경재단 전 법무실 부장 이모 씨. 여기서부터는 박용철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신동욱을 제거하라는 지시. 그 지시를 듣고 자기가 신동욱을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거 지시를 누가 했느냐? 박지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 육성 녹음이 있고 박지만이 자기한테 통장으로 돈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는 겁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나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어준 평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